브랜드를 만들려고 한다면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바이 초콜릿이 유행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스토리와 진정성 때문에 두바이 초콜릿을 먹어보신 게 아니실 겁니다. 대부분 브랜드 스토리는 성공한 다음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스토리, 진정성, 감성 마케팅 다 좋습니다. 하지만 브랜드가 되는 실제 과정은 감성이 아니라 심리적인 기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은 브랜드라도 유행을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3단계 공식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깔깔 마케팅. 오늘 알려드릴 브랜드 법칙 3가지는 첫 번째, 차이 시격을 넘는 제품, 두 번째, 기억 용이성이 높은 이름, 세 번째는 밴드웨건 루프. 이 3가지가 순서대로 맞아떨어질 때 진짜 브랜드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의 조건은 차이 시격입니다. 행동 경제학에서는 사람이 차이를 인식했다고 느끼는 최소의 기준인 차이 시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봤을 때 이건 뭔가 다르네 라고 느끼는 그 지점을 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어도 아무리 기능이 좋더라도 선택조차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봤을 때 딱 봐도 다르게 생겼거나 기능이 확실히 뭔가 다른 느낌이 있던가 가격이 압도적으로 싸거나 해야지만 선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수많은 광고 중에 하나, 그냥 뻔한 상품 중에 하나처럼 시장에 묻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맛이 3% 좋아지든 가격이 10% 싸든 디자인이 5% 개선되든 소비자는 감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소비자는 조금 나은 것에는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 시격을 넘는 확실히 다른 제품을 판매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즉 브랜드의 시장은 조금 개선된 나음이 아니라 다른 제품입니다. 두바이 초콜릿도 생김새도 다르고 식감도 완전히 다릅니다. 클롭 탄산수도 캔을 다시 닫을 수 있다는 외관적인 차이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브랜드의 두 번째 원리는 기억 용이성입니다. 차이 시격을 넘었다고 해도 절대 끝이 아닌 게 맛있고 특이하고 기능이 좋더라도 결국 구매한 이후에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입소문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구매도 어려울 수밖에 없죠. 즉 기억하기 얼마나 쉽냐가 바로 기억 용이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브랜드가 실제로 마약 베개, 벅벅 쿠션, 유리알 립밤, 생크림 쿠션처럼 별명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깔깔 에르고 베개보다 마약 베개가 훨씬 더 기억에 남을 것이고 깔깔 코스메틱 PDRN 1000ppm 앰플보다는 연활 앰플이 훨씬 더 기억하기가 쉬울 겁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3초 안에 떠올릴 수 있는 정보만을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명, 제품명은 말하기 쉽고 떠올리기 쉬워야 합니다.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은 별명이라도 지어서 제품을 기억하기 쉽게 무조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도시락을 시켜 먹고 정말 맛있어서 친구한테 추천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그 브랜드 입장에서는 정말 슬픈 순간일 수밖에 없겠죠. 두바이 초콜릿, 벅벅 쿠션 딱 들어도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죠. 브랜드가 되기 위한 세 번째는 바로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대세가 되면 브랜드가 된다는 말이 있다시피 차이 시격을 넘고 기억 용이성까지 갖췄다면 이제 대세감을 만들 차례입니다. 밴드웨건 효과는 다수가 선택하면은 대중이 따라가는 심리입니다. 줄 서서 있는 식당을 보면은 맛집이라고 느끼는 심리가 같은 원리죠. 쉽게 생각해보면 이커머스에서는 리뷰 10만 개, 쿠팡 1등, 오령 1등, 네이버 1등 이런 것들이 바로 밴드웨건을 만드는 장치들입니다. 허니버터칩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맛있어서 소수의 사람들이 먹었다면 나중에는 다들 먹는다는 대세감이 폭발해서 결국에 품절 대란까지 오고 선물로 주기까지 했었죠. 두바이 초콜릿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인플루언서들이 먹기 시작했지만 곧 편의점에서 팔리고 다들 먹기 때문에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하는 느낌으로 결국에 밴드웨건 효과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밴드웨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광고를 공격적으로 집행을 하던가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유행이 될 수 있는 바이럴 구조를 만들든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은 밴드웨건 효과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도 잠시는 효과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걸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는 걸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이 시격을 넘는 제품에 기억 용이성까지 좋고 밴드웨건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속도로 브랜드가 커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스토리와 진정성은 정말 필요가 없을까요? 있으면은 당연히 좋습니다. 우선순위가 아닐 뿐입니다. 스토리가 중요한 점은 기억 용이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진정성은 만족도를 높여 재구매와 입소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대표님들이 제품은 아주 평범한데 스토리를 만들어서 억지로 팔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카페를 오픈하고 SNS에다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커피를 너무 사랑해서 10년 동안 세계 각국의 원두를 연구해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해당 카페의 커피를 먹어보면은 동네의 일반 카페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게 함정입니다. 그 카페의 브랜딩은 사실은 그냥 이쁜 패키지가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두도 그냥 납품받아 쓰는 평범한 원두고요. 결국 그렇게 스토리를 올려도 손님은 그냥 가까우니까 가는 카페일 뿐이지 스토리 때문에 그 카페를 방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결국에 제품이 차이 시격을 넘기지 못한 상태에서 스토리만 앞서게 되면은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주세요. 깔깔 마케팅. 그동안 수많은 브랜드가 스토리와 진정성을 앞세워 왔지만 좋은 스토리를 가진 브랜드 중에 잘 된 것보다는 현실적으로는 아래 공식을 따른 브랜드가 훨씬 많습니다.
있습니다. 차이 시격을 넘는 제품, 그리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 그리고 밴드 앨건 효과. 스토리는 보통 이 과정을 거친 뒤 브랜드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만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품이 눈에 띄지 않는데 기억하기 쉬운 이름도 없는데 대상함을 만들 준비도 안 됐는데 스토리를 먼저 짜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 없는 작은 브랜드에겐 그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를 활용해 보시면 브랜드를 만드시는데 큰 인사이트가 되실 겁니다. 매주 마케팅 실전 정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셔서 매주 마케팅 정보 받아가세요.